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취업 정보 알려드리며 신세미 캐스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수배전실과 전기설비 관리를 담당할 전기안전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 없이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실무 경험 2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담당자의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강원도 횡성에서 하게 되고요. 모집 기간은 5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는 회원사 교류와 창업 보육, 그리고 교육사업 운영 업무를 운영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에 제한 없이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테크에서는 토목 분야의 기간제 직원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초급 숙련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별로 지원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는 평창이며 모집 기간은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두 쌤들과 함께 또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건국대학교 주지은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감탄을 하고 또 굉장히 또 반응도 좋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좀 똘똘한 학생이 있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도 또 못지않은 학생이 또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김수연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연입니다. 네, 김수연 학생도 저희가 듣기로는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 진학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학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예체능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예체능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게 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홍보 알림이라는 네. 언니들이 나와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네. 이제 선취업 후진학을 그때 알게 돼서 네. 인문계에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 똑같이 또 특성화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아니요. 고등학교를 네. 먼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가게 네.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리 수연 학생처럼 정보를 알고 또 현명하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좀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나요, 고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문계를 갈 상위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붙었기 네. 때문에 네.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번 주와 똑같이 부모님의 영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네. 네, 본인이 선택했을 때 어머님이 보통 노하거든요. 이게 거의 예. 다 저성적이면 예. 어머님이 오케이 하신 거죠. 네, 제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다 말씀을 미리 드려가지고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성화고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취업이 좀 특화된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연 학생이 어떤 전공이었고 또 취업 후에는 대학을 또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안양에 있는 금명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이제 회계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영정보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취업반이라는 걸 운영해서 방과 후에도 이제 특별하게 수업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주셔서 네.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서 회사에 입사를 한 후에 한 차례 이직 과정을 거쳐서 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처음 입사한 회사는 증권 회사였는데 이제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였는데 이제 실제로 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업무와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22살에 이제 이직을 하고 23살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팀 발령이 또 다른 재무팀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네. 이제 24살에 지원을 해서 25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정도면 취업도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고 좀 원하는 업무를 찾아서 이직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다들 그 직장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크잖아요. 좀 여기서 그냥 자리를 잡고 보다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자신의 가치를 좀 키워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회계팀으로 발령이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회계와는 다르게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등 같이 뭐 단가나 인건비를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무로 물론 파악을 해도 가능하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보다 더 넓은 이제 회계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저는 이제 중앙대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평소에 회계를 좋아해서 재무팀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또 중앙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매주 모시는 게스트마다 어쩜 이렇게 단단하고 똘똘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한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좀 취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좀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학을 진학한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경우를 좀 쌤들은 많이 추천을 좀 하십니까? 일단 뭐 학생 진로 계획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바로 대학을 가야 되는 직업이거나 혹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라면 예. 뭐 대학 가는 걸 추천하지만 뭐 수현 씨처럼 이미 뭐 이제 사회를 먼저 경험해보고 뭐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야, 이 분야는 내가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진학을 가는 게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추천을 하십니까? 완전 강추. 완전 강추. 아니 아까 1부 때 네. 나온 그 친구 이거 보면 되겠네. 아, 1부 때 그 국민 사연의 친구. 네, 똑같네. 네. 과도 똑같아. 아, 국민회계. 그렇죠. 그 첫 회계 번째 과 사연에. 똑같아. 예. 똑같네. 그러네. 그렇죠. 참고하세요. 네. 자, 2부까지 리모컨을 좀 돌리지 않고 있을지 고민이네요. 네, 자, 실제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어떤 직장이든 한계를 좀 느끼게 되기 마련인데 자, 처음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업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맡았던 직책은 PBA라는 직책이었는데요. 네. PB, 그러니까 즉 영업 사원들을 보필하는 지점 그 업무 보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였고 이제 이후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서는 재무팀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회계라는 것이 기존에 배웠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네, 사실 뭐 수현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좀 스펙을 위해서 대학을 갔다기보다는 정말 좀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해서 대학을 진학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 진학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학교까지 이르렀는지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비결이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준비를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따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뭐 워드나 문서 실무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네. 그때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고요. 회계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취득해서 실제로 고3 때는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 외에는 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게 뭐 쌤들이 스탠다드하네. 쌤들이 지난주부터 이야기한 그 제대로 예. 그 길을 퍼펙트. 걷고 있는 학생인 거죠? 맞죠? 맞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맞다고요. 아우, 투샷 오랜만이네요.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지금 실무를 실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할 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들이 이론에 빠삭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무를 하셨으니까 교수님들이 대우가 어때요? 실제 그 수업을 할 때? 일단 수업하실 때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얘들아 너네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식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이 이론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라고 네. 설명을 하시고 교수님도 존중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봤죠? 이걸 강의 때 얘기하면 애들이 안 믿는다니까. 정말입니다. 봤죠? 진짜. 뭐 그 그렇게 실전에서의 한다니까? 경험을 네. 분명히 우대를 받고 이걸 내가 인정을 들어서 해주신다는 얘기하니까 애들이 안 믿는 거야. 네. 나 이거 캡처해서 쓰려고 강의 때 쓰려고 나 지금 진짜 이거. 네. 역시 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담이기 때문에 후배들도 분명히 보고 네. 더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연 학생이 지원할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이죠. 네네. 중앙대학교의 그 전형 방법이나 경쟁률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
현재까지 지금 중앙대학교는 그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학부의 경우에는 수시랑 정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시 학생 기록부를 제반으로 하는 수시가 230여 명으로 상당히 높지만 정시에도 학생 기록부로 해서 10명을 추가적으로 뽑고 있으니까 이 점도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학할 당시와 또 올해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아,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부가 개설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면접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제가 입학한 16학번이었고 오, 네. 네, 이번에 18학번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서류, 그다음에 2차에서는 서류랑 이제 면접이랑 같이 보고 이제 네. 합격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조금씩은 증가를 하겠네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16학번 때 했을 때는 이제 7대 1이었는데 이제 18학번 신입생들 고른기회 전형 경쟁률을 보니까 8대 1로 늘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갈수록 경쟁률이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좀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쉽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 아, 팁이요? 강쌤? 네. 아, 뭐 일단 형이 할래요? 내가 할게요. 자, 일단 일반고 학생들보다 현실적으로 진짜 쉬운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봐서 쉬운데 그렇다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3년 동안 고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노력 엄청 합니다. 자격증 엄청 따시고 3년 동안 3학년 때는 자소서 면접만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일단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 마치고 3학년 위탁교육 가는 직업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학생들한테 너네 이 학교 왜 왔니? 물어봤더니 재직자 특별 전형을 보고 온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인문계 학생들도 이제 재직자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네. 사실. 오늘 더 퍼지겠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요. 그리고 쉽게 대학 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제도 자체도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쉬운데 예. 이보다 더 쉽게 가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특성화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자, 어쨌든 간에 이보다 더 쉬운 건 없으니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수연 학생이 그 본인이 경험한 네. 자소서 꿀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각 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학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들을 훑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포부에 기재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네, 물론 이게 100% 맞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파악을 하셔서 네, 다양한 대학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 조사는 뭐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컨설팅 안 받고 가신 거죠? 네, 저는 따로 보통 갔어요. 컨설팅을 해주면 저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네. 과에 들어가서 과를 잡아서 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게 하거든요. 혼자 한 거죠. 예, 혼자 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좀 구체적으로 어필한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제가 동기를 작성한 게 있는데 네. 10년 후 저의 목표는 회계팀의 팀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훗날 CF의 꿈도 가지고 있으며 학부에 입학을 해서 기업의 자금 흐름과 운영을 배우고 마케팅과 무역 실무를 배워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식을 쌓겠습니다라고 기재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수연 학생은 진짜로 이 자기소개서에 쓴 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많이 봐요. 많이 네. 보는데 네, 네. 중요한 게 준비가 되는 친구들은 이게 확 와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냥 쓴 애들 많아. 근데 그냥 쓰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래요 진짜. 근데 이 친구 이거 하나 찝는 게 자소서랑 면접을 봤을 때 면접을 뺐지만 네네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수연 학생이 봤을 때 느낌이 똑같아 뽑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말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완전 저희가 이사님이었고 이사님이었고 이번에 오늘 정영이 CFO. CFO. 야, 저희가 또 미래에 도대체 어떤 분들 지금 모시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연락 좀 해줘요 나중에. 자, 제가 이렇게 자소서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보던가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면접을 보지 못한 케이스여서 네. 이제 18학번 신입생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예. 이제 회사 위치, 본인이 다니는 회사와 하는 일, 그다음에 집과 학교의 거리, 그리고 회사 분위기나 뭐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는지, 또 혹시나 다른 학교에도 지원을 했는지. 뭐 회사에서 학교에 간다니까 혹시 뭐라고 말을 했고 뭐 이직할 생각이 있는지 또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 네. 등등을 이제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학부도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하시면 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운도 좋은 친구예요. 네. 아유, 한번 실력이죠. 있으니까. 아유, 운 아니야 실력도 이거는. 좋지만 운도 이거 따라주는. 운 아니야. 운 아닐까요? 운 아니. 이거 면접 봤어도 부적 붙어요. 저 정도면. 그렇죠. 이러다 운이 당연히 들으면 면접에 어떡해요? 있어도 어. 붙겠지만 정말 또 이런 부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고쌤 실제로 이 면접에서요, 이 수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이건- 다른 이건- 질문들도 있나요? 이건 기본 질문이니까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집이 먼저 괜찮은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집은 독산동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집이 먼저 괜찮은지는 집이 멀어 보이는데 저기 결근 안 하고 잘 나올 수 있어요? 학교면은 지각 안 하고 잘 나올 수 있어요? 그 답변을 네. 그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요. 자, 고쌤이라면 어떻게 제-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독산동 여기서 집이 1시간 반 걸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회사 다닐 때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에 주 5일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의지를 좀 피력해라. 당연한 거죠. 왜냐 이게 면접을 뺐던 이유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넣었지만 면접이 필요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은 우선은 3년을 다녔어요. 예. 한 직장에 3년 다니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니까 그거 그 자체도 나이 때는 특히나 어려워요. 우선 어려워요. 왜? 복귀율이 70%예요. 1년도 못 다닌 친구들이. 근데 3년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뽑혔기 때문에 우선 된 거예요. 사람이 3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면접을 잘 보시면 면접이 들어가는데 중앙대나 이런 대학교를 면접을 보시면 그게 확인 면접이에요. 이런 막 봐봐 이게 디테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직무를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이건 인문계 애들한테 그런 거 좀 알아봤어요? 네. 직무가 뭔지는 알아요? 회계를 뭘 하는지는 알아요? 물어보는 거지. 그걸 실제로 3년 하고 있는데 뭘 물어봐? 그래서 그 직무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 적합성, 관심도를 보는 거예요. 이 면접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딱 확인하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 CFO 되겠다는데 왜 안 뽑아? 정말 야망이 넘치는 캐릭터 그럼요. 때문에 제가 교수님이라도 당연히 뽑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들어요. 중대를 빛낼 텐데. 이 형 거의 교수님인데 지금. 그렇죠. 네. 자, 내가 중대 교수였으면 바로 뽑았죠. 네, 바로 뽑았습니다. 네, 잘라요? 수현 학생이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제 잘라. 대학을 진학을 했잖아요. 이제 네. 3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과 이렇게 좀 학교를 다녀봤을 때 어떻던가요? 많이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연하게 오기 전에는 대학교 가서 뭘 배울지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과목 이름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막상 또 수업을 들어보면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실무에 적용되고 이게 내가 그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재밌어지더라고요. 물론 성적이 무조건 A+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 실무에 제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선배로서 특성화고를 좀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또 준비하는 다른 후배들도 많고 또 이 방송도 보고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직을 하고 또 직무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대학 입학이 조금 늦어진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학부는 직장 상사 추천서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직을 하고 바로 제가 추천서를 써주세요라고 할 수 없어서 좀 늦게 입학한 케이스인데 지금 추세가 다들 학교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회사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소신 있게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게 어떠한 건지를 이제 윗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잘 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실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수현 학생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본인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자기 생각 아니 못하지. 그냥 저희가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것 같아요. 딱 봐도 알것 같아요. 정말 사람 맞는 직원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또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예쁘게 보시겠어요. 돈 많으면 자학금 주고 싶네 그냥. 회사에서 자학금 다 그냥.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면 또 졸업이 이제 보이는 시기인데 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대학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다들 늘 직장인이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일반 학부생들과 동일하게 MT도 가고 축제도 즐기고 정말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고요. 제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대학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일을 계속 하면서 진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잠깐 쉬는 중인데. 잠깐 쉬는 중이에요. 네. 오, 그렇구나. 네. 이게 또 시간이 그때 한 8개월 정도 있다고 네, 그랬었죠?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고 매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네. 1학기, 2학기 때 이제 재직 증명서를 내야 되는 예, 예. 성향이 있고요.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잠깐 쉬는 경우에는 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네. 8개월 이내 재취업하는 걸 이제 어,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좀 마음과 경험을 좀 쌓고 또 스펙도 훌륭하게 쌓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수연 학생의 이 대학 졸업 후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10년치는 들어봤으니까 네, 잠깐 단기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제가 회계를 너무 좋아해서 회계 쪽으로 지금 계속 진로를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부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론 관련된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케팅이라는 업무에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남은 시간 동안 같이 배워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 방향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승우쌤 이렇게 좀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점을 느끼시나요? 일단 나도 특성화고 나왔는데 나 때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지금 뭐 나 특성화고 나와서 나도 재직자 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도 저런 되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다. 그리고 좀 네. 자, 애들이 이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라는 걸 알아서 고졸 취업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대.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이 퍼져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저는 직업방송에 자주 코너를 나와요.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재직자 학생들만 쭉 나와가지고 성공 사례들만 지금 뭐 잡스타그램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쭉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고졸 취업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을 좀 이런 시간으로 좀 많이 채워볼까 봐요. 좋네요. 좋네요. 예, 저희 좋아요. 말 좋아요. 적고 많은 사람들이 말 많이 하고. 예, 고쌤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근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저렇게 잘해야 성공을 하는구나. 이게 특성화고에 저렇게 잘해요. 저도 너무 잘하는 특별해야 친구거든요. 되는구나.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는 노력 대비해요. 선택만으로 분명히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만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면 길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쌤, 고쌤 그리고 김수연 학생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생한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